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는 상승장을 준비해야 할 때라는 주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제가 얼마 전에 증시 반등을 위한 퍼즐 조각 드디어 맞춰지나 이렇게 영상을 올린 바 있고요. 그때 제가 말씀드리기를 지금 반등이 일어나고 있는 것, 요거는 시진핑 선녀임에 따른 중국의 불안을 느낀 외국인 자본이 차이나런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지금 지수가 너무 빨리 생각보다 오래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내가 생각한 게 맞나? 과연 이게 일시적 현상이냐? 지속 가능한 현상인 것이냐? 고민이 돼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초반 증시의 반등은 차이나런 머니가 들어온 게 맞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자, 지금은 그거 플러스 뭡니까? 환율 하락으로 인해서 그죠? 이제 달러보다는 원화가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시기가 점점 오고 있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지금 바닥권인 국내 증시, 바닥을 치고 있는 국내 증시에 저점 매수세가 유입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이게 맞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으로 지난주에 있었죠. 미국 중간선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다소 회의적인 공화당이 승리하는 것이 외교 안보 정책의 변화를 가져와서 전쟁을 조기에 종료시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다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공화당이 승리하는 쪽으로 상원을 그죠? 좀 기대를 했었죠. 근데 결국은 요건 안 됐습니다. 요건 안 됐고, 자, 그러면 뭡니까? 하원은 뭐 공화당이 다 가져갔지만 압도적으로 상원은 민주당이 확보를 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의 외교 안보 정책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 즉 뭡니까? 신재생 에너지는 그대로 올라갈 수밖에 이제 없다. 그동안 조금 주춤했는데 신재생 에너지가 무조건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게 핵심이고, 이거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언제까지 올라갈 거냐? 모르긴 몰라도 지금 조정이 끝나면 박스권 조정이든 아니면 지금 상승했다가 잠깐 또 조정을 하든 어쨌건 앞으로는 다음 대선이 있는 2024년까지 약 한 2년여간 상승장은 상승장을 예약해 놓은 거랑 똑같다. 예약해 놓은 거나 다름이 없다. 앞으로 2년 동안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또 지난주에 제가 바이든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 보좌관 그죠? 하고 그다음에 러시아의 어떤 뭐 고위층하고 비밀리에 뭐 협상 중이다 이런 뉴스가 나왔었죠. 제가 그 뉴스를 보면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자, 다음 주쯤에는 그죠? 다음 주니까 이번 주가 되겠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니까 이번 주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휴전 또는 협상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자, 공교롭게 진짜 공교롭게도 11월 8일 날 미국 중간선거 끝나고 이틀 뒤에 러시아가 전략적 요충지인 헤르손에서 철수를 합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이번 주에 G20 정상회의에서 우크라 러시아 전쟁, 그다음에 세계 경제 위기가 주요 의제로 다뤄지고 있고요. 엊그저께 뉴스에 드디어 뭡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휴전 협상 이런 뉴스가 눈에 띄기 시작하면서 젤렌스키가 어떤 조건을 제시했다라고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죠? 자, 그럼 뭡니까? 이제 다음 주에 카타르 월드컵 이때 찬물 끼얹을 순 없죠. 그죠? 그럴 그러지 않기를 그럴 수 없을 겁니다. 일단 그래서 산타랠리까지 갔으면 좋겠는데 어쨌건 12월 초 미국
FOMC가 있는 12월, 미국 FOMC가 있는 12월 초까지는 어느 정도 상승 또는 현재 상태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 이후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현재 증시 반등은 너무나도 좋은데 자, 살펴보면요, 이거는 미국 CPI 지수 추이입니다. 이미 뭘 설명드리려고 갖고 온 거냐면, 이미 7월 달에 9.1%를 찍고 꺾였다. 이미 꺾였다, CPI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특히 이번 달 11월 달에 시장 예상치인 7.9%를 하회한 7.7%가 나오면서 증시가 급반등을 했죠. 그러나 이미 7월부터 CPI 지수는 꺾여 있었다는 겁니다. 자, 환율도, 이거 환율인데요. 환율도 올해 1월부터 꾸준히 상승을 하긴 했는데 어떠한 추세선을, 그죠? 급격하게 9월 달부터 이탈을 시키더니 결국은 11월 CPI 지수 폭락에 맞춰서 환율도 같이 하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추세선을 이탈해서 하락하고 있다. 상당히 좋은 현상이다. 굿. 그죠? 굿이다. 자, 그러면 이거는 콜 옵션이고요. 이거는 풋 옵션입니다. 제가 10월달 지난달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나요? 이상합니다. 외국인이 이상하게 6월달 이후에 콜 옵션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수 상방에 외국인이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올라왔죠. 반등해서. 자, 그런데 제가 앞으로는 12월 초까지는 오를 수 있겠지만, 또는 그 전에 다시 조정이 올 수도 있겠지만, 어쨌건 현재까지는 올라왔다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반등한 건 너무 좋은데 우리가 좀 이제 마음을 진정시켜야 하는 순간이 조만간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너무 지금 희망에 부풀어 있으면 안 좋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왜냐? 자, 11월 들어오면서, 그죠? 지난달 중순부터, 10월 중순부터 우리 증시가 반등한 10월 중순부터 외국인은 뭐 하고 있습니까? 그 전까지 콜옵션을 쭉 매수하다가 정작 증시가 반등 시작한 10월 중순부터 현재까지 콜옵션을 매도치고 있다. 그죠? 덜 사고 있다는 거죠. 여기 0 위니까 덜 사고 있다가 최근에 조금 매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덜 사고 있으면서 매도하기 시작했다. 즉 뭡니까? 콜옵션을 덜 산다는 건, 그리고 최근에 매도를 한다는 건 너무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라와서 앞으로는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결정을 해야 되는 분기점이라고 얘네들은 생각을 하는 걸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근데 풋옵션을 보면, 풋옵션을 보면요, 0 미칩니다. 즉 팔고 있죠. 외국인은 풋옵션을 팔고 있다. 점점점 파는 게 늘어난다. 즉 지수가 하방으로 갈 것에 베팅하지 않는다, 이 얘기죠. 그 다음에 기관하고 금투 풋 옵션을 조금 덜 팔고 있다. 그죠? 덜 팔고 있다. 이건 뭡니까? 지수가 많이 올라왔으니까는 하락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퀘스천 마크를 달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즉 뭡니까? 너무
지수가 단기간에 많이 올라왔다. 이제 어떡하지? 라고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과 금투도 그렇고 약간 갸우뚱 퀘스천 마크 다는 중,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뭡니까? 조만간 숨고르기를 할지도 몰라요 라는 겁니다. 추세선을, 자, 지금 10월 하순부터 단기간에 지금 반등이 많이 나왔죠. 이렇게, 그죠? 추세선을 뚫었습니다. 뚫었는데 이건 좋은 건데 뭡니까? 이번 주에 이렇게 보시면 도지형 음봉이 나오죠. 지수의, 이거 주봉입니다. 이거 주봉인데 뭐 아직 화요일밖에 안 됐지만은 뭐 수목금 남았지만 뭐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러기에는 지금 쉽지 않다고 보고, 왜냐면 보세요, 여기 매물대, 자, 여기 매물대 두껍습니다. 여 위치가 지금.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는 건 쉽지 않다라고 보는 게 타당할 것 같고요. 그동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죠? 이렇게 내려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내려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단 조심해야 되는 시기다. 자, 내려오는데 뭐 언제 내려오느냐 그건 모르죠. 모르는데 일단 12월 초 미국 FOMC까지는 이렇게 뭡니까? 도지형으로 한 2, 3주 나올 수도 있어요. 자, 도지형으로. 그러니까 횡보. 그러나 그것도 오래 가진 않을 것 같다. 오래 가진 않을 것 같다. 일단 조정이 한번 뭐 깊게 오든 짧게 오든, 그죠? 잠깐만요. 지우고 하겠습니다. 자, 조정이 깊게 와서 주봉상 쌍바닥을 다지고 올라가든, 그죠? 아니면 이 추세선까지만 나와서 여기서 반등을 하든, 이렇게 여기서 박스를 그리고 반등을 하든, 그건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일단 1, 2주 안에 조정이 올 것 같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안 오면 좋죠. 안 오고 이렇게 올라가면 좋은 건데 그러기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수익을 봤다. 그러면 현금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익을 봤다. 그럼 현금화. 괜히 또 환호성 지르면서 또 다른 거 올라갈 만한 거 찾아서 들어가시는 것도 확실하다면 괜찮은데, 아니라면 현금화가 중요한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물려 있는 거 탈출하셨다. 물려 있는데 수익이 어느 정도 났다. 그러니까 현금화. 물려 있는데 아직 탈출하지 못했다. 그러면은 물타기에서 좀 단가 낮춰서 빨리 나오든지, 아니면 아직 그게 멀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기다렸다가 다시 지수가 내려가면 그때 물을 타든지, 그죠? 그건 선택하기 나름인 겁니다. 어쨌건 조만간 이 현금화를 해야 되는 시기가 올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바닥에 다시 올 때 그때 다시 사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안 내려오고 그냥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저도. 네, 그건 쉽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예상을 해보는 거고요. 자, 끝으로 그렇지만 앞으로 이 조정이 끝나고 이 반등과 조정이 끝나고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될 때는 앞으로 생각보다 엄청난 상승장이 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 근거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리기를, 자, 이거 위에 거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요거는 코스닥. 자, 코스피 장기 박스권 이후에 상승장, 리먼 사태 때 돈 풀고 하락, 그 다음에 상승, 다시 박스권,
코로나 때 돈 풀고 상승 하락 똑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박스 상승 하락 똑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올 건 뭐야? 뭡니까? 여기랑 똑같이 상승해서 박스권 이렇게 말씀드렸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앞에서 좀 아까 바이든이 상원을 그러니까 민주당이 상원을 장악을 다시 했기 때문에 그 정책이 그대로 간다. 언제까지? 다음 대선이 있는 2024년까지 2년여간. 그죠? 2년여간. 자, 근데 요렇게 2년여간 똑같습니다. 자, 똑같은데 그러면 여기서 올라갔던 것만큼 정고점을 살짝 높이는 수준까지만 갈 것이냐, 그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2년여간 요렇게 갈 것이냐, 아니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 근거가 뭐냐면 자, 거래량입니다. 자, 거래량 터졌죠. 자, 월봉이지만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예전에 2002년도에 거래량이 터졌죠. 자, 그리고 하락, 그리고 엄청난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뭡니까? 이 두 개가 겹쳐 있는 거죠. 거래량 플러스 이때 돈 풀고 하락했던 것까지 지금 두 가지 상황이 겹쳐 있는 겁니다. 생각보다 더 갈 수도 있다는 거죠. 생각보다 더 가서 조정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지난번에 말씀드리기를 코로나 때 상승과 하락은 거대 자본 세력,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그죠? 엄청난 매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높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예. 자, 엄청난 상승이 올 수도 있을 것 같다. 이게 예상이 듭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거 코스닥에서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요때는 조금밖에 상승하지 못했다. 08년도 리먼 사태 때. 왜? 월봉 차트가 이동평균선이 역배열이었으니까. 자, 그런데 2014년 이후로 정배열로 전환이 됐고 1파, 2파, 3파 이렇게 세 번 파동을 주고 나서 여기도 그동안에 없던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엄청난 매집으로 본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례가 있었잖아요. 없었으면 몰랐을까? 과거에 뭡니까? 98년, 99년 이때 사례가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일단 지수가 단기간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죠? 아까 설명드린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매물대가 두껍기 때문에 쉽게 뚫지는 못한다. 그죠? 지금 이번 주가 돛지라 그랬죠. 지금 현재 돛지 힘을 잃은 겁니다. 힘을 잃었어. 자, 여기서 다음 주에 돛지가 나오고 아니면 다음 주에 약간 또 상승이 나오고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라왔다. 이번 주부터일지 다음 주부터일지 아니면 그 다음 주부터일지는 모르겠으나 내려갈 수밖에 없다. 내려갔다 다시 올라가더라도 일단 내려갈 수밖에 없다. 박스권은 이미 시작이 됐고, 저번에 말씀드렸죠. 박스권은 이미 시작이 됐고 올라온 걸 조정했다가 다시 갈 수밖에 없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포지션을 정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를 노리세요. 여기를 노려야 합니다. 저도 여기를 노릴 거고 여기를 노려야 한다는 거죠. 자, 그걸 위해서 이제 다음번에 여기 오면은 이거는 두 번 다시 안 온다는 거죠. 아니지. 그 100% 확신하면 안 되지만 어쨌건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주도주로 전환을
시작해야 된다. 이제 서둘러야 된다. 내년부터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주도주로 전환을 이제 서둘러야 한다. 주도주는 바이든 민주당이 상원을 장악했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가 1번, 그 다음 플러스 이제 반도체가 2번으로 간다. 갈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를 먹여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거 뭡니까? 원자력, 풍력, 태양광, 전기차, 수소차, 반도체라는 거죠. 그 중에 탑은 얘입니다. 전기차. 탑이 얘입니다. 잘 판단하시고 평상시에 공부하시고 준비하셔서 내년 이후부터 큰 상승장에서 큰 수익이 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